네,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는 레포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레포 시장하고 공매도 시장의 어떤 유사성 또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레포 시장하고 공매도 시장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또는 구조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레포 시장은 매수자 우위의 시장인 경우가 많고 공매도 시장은 매도자 우위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공매도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공매도 시장에서 매도자는 증권을 대여해 주죠. 채권 또는 증권을, 그게 뭐 주식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걸 빌려줍니다. 그 다음에 매수자는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증권이 필요한 사람들 또는 채권이 필요한 사람들, 그 해당 증권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빌려서 시장에 팔았다가 나중에 정한 시점이 오면 다시 매도자에게 그 증권을 반환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방금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레포 시장의 구조하고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매수자가 증권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한다. 제가 임대료란 말을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레포 시장에서는 현금에 대한 임대료, 즉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었다면 이 공매도 시장에서는 증권에 대한 임대료, 즉 매도자 우위에 있는 시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런데 이게 레포 시장하고 공매도 시장이 구조적으로 동일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레포 시장이 공매도 시장화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건 언제냐면은 증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매수자 우위의 시장에서 점점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즉 증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레포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고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이게 바로 완벽한 공매도 시장이 됐다는 거죠. 이게 실제 2021년 3월 초에 벌어지고 있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현재 3월 15일인데 현재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레포 이자율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말은 뭐냐면 레포 시장이 공매도화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레포 시장이 공매도화 되는 것은 특정한 어떠한 그 담보물 또는 특정한 채권에 대해서 그 수요가 폭증합니다. 수요가 굉장히 레포 시장에서 폭증하는 겁니다. 현물 시장, 즉 채권 시장이나 증권 시장에서 폭증하는 게 아니라 증권 시장에서 여러분들 많이 봤다시피 증권 시장에서 공매도를 했다가 이게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공매도했던 측이 손절하면은 그 공매도 물량에 대해서 오히려 그 공매도를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폭증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1차 그 현물 시장이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레포 시장인데, 레포 시장에서 담보물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좀 더 약간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포 시장에서 담보물에 대한 이 채권의 수요가 폭증하면 레포 시장이 바로 공매도 시장으로 성격이 급격하게 전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레포 이자율이 또 뭐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또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자면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셀러스 마켓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최근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레포 시장 그 10년물 국채 요거를 10Y, TSY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년물 국채 시장의 수익률이 급등했습니다. 수익률이 급등한다는 것은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죠. 가격은 반대로 그 국채에서 채권 시장에서는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서 많은 수의 굉장히 큰 그 트레이더들이 공매도를 굉장히 늘렸습니다. 공매도를 늘린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현재 한번 상황을 보면요. 이렇게 한 지난
1, 2, 3, 4, 5, 6개월 동안 이렇게 쭉 채권 수익률이 급등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채권 가격이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어떤 공매도들은 이제 공매도 했으면은 어떤 약속을 했겠죠. 처음에 내가 뭐 한 달 뒤 또는 일주일 뒤 갚아줄게. 그 물량을 다시 그 채권을 다시 돌려줄게. 이런 그 계약을 했을 텐데, 그리고 공매도 상환도 굉장히 많이 생기죠. 이런 걸 우리가 뭐 숏 커버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게 실제 현물 시장에서는 이 국채의 물량이 완전히 씨가 마른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디 가서 그 국채를 빌려오냐면은, 국채가 있어야지 그걸 갚으니까요. 그게 바로 레포 시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레포 시장에서 숏 스퀴즈가 생겼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뭐냐면은 레포 시장에서 원래는 현금을 빌려주고 또 채권을 담보로 잡고 채권을 또 뭐 빌린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누가 더 우위에 섰냐면은 빌려주는 쪽이 느긋해진 거죠. 그러면은 빌리는 쪽은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예전엔 돈을 받았는데 현금에 대해서 돈을 받았는데, 즉 레포 시장이 공매도 시장화 됐다는 거고, 이것의 방증으로 레포 시장 이자율이 심지어 그걸 빌려줘야 될 돌려줘야 될 돈이 마이너스 4.25%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실제 차트를 보면 이게 바로 레포 시장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다 마이너스인데, 이때 보면은 실제 마이너스 4.25까지 굉장히 많이 그 레포 시장에서 이제 그 10년물 국채를 빌리는데 이제 비용을 이만큼 제공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만큼 저 10년물에 대한 공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했던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숏 커버링, 다시 10년물 국채를 원래 그 자기 빌렸던 거를 되돌려 주기 위해서 그 국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현물 시장에서, 국채 현물 시장에서는 안 되니까 어디로 간 거냐면 바로 이 레포 시장으로 온 거고, 여기에서 이런 아주 그 극적인 그 레포 시장 이자율이 마이너스까지 갔던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이유가 뭐 대규모 공매도가 존재했기 때문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이제 좀 더 깊숙이 가자면은 왜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있었냐? 최근에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는데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그러면은 최근에 1.9조 달러짜리 부양책이 통과가 됐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1.9조를 정부에서 쓰려고 그래요. 그럼 정부에서 쓸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미국 정부나 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거에 해당하는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럼 국채가 시장에 뭐 1.9조 달러가 한꺼번에 풀어지진 않겠지만은 뭐 계속 1.9조 달러라는 것들이 앞으로 1년간 또는 2년간 이렇게 쭉 계속 시장에 공급이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QE 때문에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국채가 공급이 돼 있는데, 여기에 또 거의 2조 달러에 가까운 이 국채 물량이 툭 떨어지면은, 물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하락하는 거고,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다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이런 일들이 최근 사태에 아주 큰 이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굳이 왜 우리가 미국 시장의 이런 금리까지 또는 레포 시장까지 알아봐야 되느냐? 많은 전문가들이 흔히 얘기하는 거는 이 금리하고 주가는 보통 반대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서는 이게 그런데 아주 잘 나타나는데, 특히 퍼가 높은 주식의 경우에는 금리하고 완전히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가는 떨어지는, 퍼가 높은 주에 있어서는 이게 특히 더 민감한데요. 이게 최근의 데이터를 하나 딱 보면요. 퍼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그 지수, 퍼가 높은 지수 자체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테슬라의 급락이라든지 급등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금리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나스닥 지수를 최근 한 달간 2월 9일부터 3월
12일 정도까지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면요. 이 주황색이 나스닥 지수고요. 파란색이 10년물 국채 선물 가격입니다. 가격이니까 국채가 올라가면은 그 수익률 올라가면은 떨어지는 이런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그렇게 큰 뭐 관계는 있었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가 그 상관계수라 그러죠. 상관계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둘이 움직임이 아주 그 거의 뭐 같이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런 이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이제 한국에 있어서 기술주를 매매한다든지 또는 미국의 기술주를 매매한다든지 했을 때 굉장히 유의해서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굳이 금리 하나만 봐도 되는데 레포 시장까지 언급했던 이유는요.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이런 금리가 실제 우리 주식 또는 주가 또는 지수에 미치는 영향들을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좀 더 자신의 투자 또는 향후 전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레포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